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부산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 7월 18일 오후 1시 19분에 이 길을 가고 있던 차량을 가고 있던 형사가 병사체를 발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금정서에서 맡아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 병사체를 발견한 사람은 남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이모 형사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집이 정관 쪽인데 이쪽으로 차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도시고속도로 갓길에 차량을 세우는데 여기 도시고속도로 정관 진입로 쪽이 갓길이 좀 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통 차를 좀 세워놓고 잠시 휴식을 취하다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쪽에서 졸리면은 좀 쉬어서 좀 걷기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또 흡연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내려 흡연을 한번 하고 운행하기도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형사가 여기서 내려가지고 있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는 거죠. 이 형사는 경력이 한 20년 정도 되는 경사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냄새다. 대반 느낌이 왔다는 거죠. 시체 냄새라는 느낌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쭉 가러가 보니까 이 가드레일 넘어서 항구의 시신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112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명서의 형사과 직원들하고 부산경찰청의 광역 과학수사팀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시체를 보니까 옆으로 누워있는 상태였고 머리 부분이 숯불에 가려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는 체크무늬 긴 바지를 입고 있었고 또 검은 계열의 옷이 올라가 있어서 맨살이 보이고 있던 상태였고요. 신발과 양말을 신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그 과학수사팀들이 담배 꽁초 이런 것들을 다 수거를 했습니다. 또 가드레일이 보통 약 한 90cm 정도 되기 때문에 가드레일 위로 시신을 던져 유기했다면은 상당히 건장한 체구를 가진 사람이었을 거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쪽은 사람들이 많이 좀 휴식을 취하는 곳이라서 좀 눈에 띄기 쉬운 이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장소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때만 돼도 7월이면 이제 가장 7월 하순 정도 되면 매우 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시기입니다. 과학수사팀이 가보니까 시신이 아주 부패가 심한 상태가 되어서 무더기가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위에 옷들이 머리를 감싸고 있었고, 피해자를 보니까 여성으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신발이 없던 걸로 봐서 일반 변사보다는 버려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죠. 그리고 시체 일부들이 그 짐승들에 의해 가지고 훼손되어 있었던 상태였었고요. 또 손가락이 훼손되고 부패가 심해서 지문 채취가 불가능해 보이는 상태였는데 왼쪽 손에서 이 표피가 벗겨져 있었는데 이것이 잘하면은 지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손톱을 깎아서 혹시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이런 걸 다 시료로 채취를 했습니다. 상당히 훼손 정도가 심해서 피신의 그 사인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울 정도였지만은 보니까 자창과 같이 흉기 찔린 상처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위에 옷을 여러 겹을 입고 있었던 것이죠. 브래지어 그 위에 티셔츠를 입고 또 가디건을 3개를 걸쳐 입고 있었던 것이고요. 또 하의도 두꺼운 겨울용 바지를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옷차림이 매우 비정상적이라는 것이죠. 이 더운 날씨에 위에 옷을 두꺼운 여러 겹, 3겹, 4겹 겹쳐 입고 또 바지도 겨울용 두꺼운 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아니라는 것이죠. 한 가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겨울철에 유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체를 보면은 크게 오래전에 훼손된 시체는 아닌 것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이래 그 변사체를 보러 갈 때는 의사를 대동하게 되죠. 이 의사가 보니까 약 한 10일에서 한 15일 정도 사이에 그 사망한 걸로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옷차림을 보면서 수사관들이 생각한 것은 이게 조금 비정상적인 사람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티셔츠 상표, 속옷 상표를 다 확인을 해서요. 이런 것들도 추적이 단서가 되는 것이죠. 상표가 있으면 그 옷을 판매하는 매장을 특정할 수가 있고 그곳에 가면 어떤 사람이 그 옷을 사가지 갔는지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 주변에는 휴대폰도 없었고 신호를 특정할 만한 것들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시신의 치아 상태를 확인해서 얼굴도 거의 많이 백골화가 된 상태였습니다. 젊은 여성으로 추정하고 치아에 그 보철 치료를 한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신원을 특정하지 못한다면 주변에 있는 상당히 많은 치과 기록을 뒤져야만 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쪽에는 CCTV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좀 지문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피부 껍질이 벗겨진 상태가 돼서 지문을 채취하는 데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표피가 벗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지문을 채취했는데 크게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특징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문 조회를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날 남아서 하게 된 것입니다. 평일에 사건이 몰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든데 이날 좀 한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유사한 것이 처음에는 뭐 한 6,000점, 7,000점 이렇게 유사하게 나오는 거죠. 한 가지만 왼손의 엄지손가락 지문이 윤곽이 드러날 정도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특징점을 하나하나 확인하다가 100건, 50건으로 유사 지문을 찾아내고요. 보통 지문이 그 특징점들이 12개 정도가 일치하면 동일인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지문하고 동일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문의 특징점이 30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문 검색으로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31세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보니까 고아였고 키워준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데 양부는 사망하고 양부는 아이가 한이 있는 양부는 혼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혼했다가 한 8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하고 이혼했고요. 그 사이에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연산동에 고시텔로 주소가 되어 있지만은 월세를 제대로 못 내서 쫓겨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옷들을 찾아다니면서 입고 있던 옷들이 부산에 그 옷을 파는 매장이 그 상표를 파는 매장이 2군데밖에 없어서 그 매장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옷가게에서 옷을 들고 옷을 사간 사람을 특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많은 양의 옷들이 팔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경우에 이런 상표를 가진 옷들 같은 경우에는 마침 그때 입었던 티셔츠 그리고 가디건을 같이 구매한 사람이 한 매장에서 특정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보니까
피해자와 남성이 그 옷매장을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CCTV를 통해 알 수 있었고요. 또 이 옷을 신용카드로 구매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신용카드의 주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신용카드의 주인, 처음에 신용카드 주인이고 그 매장에서 옷을 사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자죠. 옷을 사준 남자가 있었는데 뭐 일단 용의점을 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도 대연동의 그 구시텔이 주거지로 되어 있던 남자였습니다. 또 경성대 법 곤충학자가 있습니다. 경모 박사님인데 이분은 구더기를 이용해서 사망 시점을 추정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기법들을 사용하는 분이죠. 이 구더기를 채취하고 온도를 채취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구더기가 언제쯤 산란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더기가 이 정도 할 때는 보니까 한 시간이 7월 한 10일 정도 좀 이 구더기 산란 시점을 추정할 수 있고 이때도 비가 왔기 때문에 요 번식이 조금 늦어졌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7월 10일 전후가 그 사망 시점으로 추정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피해자에 대한 부검이 부산과학수사연구소에서 진행됩니다. 과학수사연구소는 양산에 있습니다. 양산에 부산대병원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죠.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시체에 대해서 보니까 전신의 부패가 진행되어 있는 상태고 구더기가 많이 나타났던 상태였습니다. 그다음에 얼굴 등에도 부분적으로 뼈만 나온 그런 백구라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고 손가락과 발가락도 손질되었고 또 목을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피부 조직들이 많이 부패되어서 과연 경부압박, 목을 졸려가지고 사망한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너무 시체가 부패되었던 것이죠. 또 갈비뼈 왼쪽에 7, 8, 9, 10번이 골절되었는데 이걸 보니까 주변의 그 부패로 인해서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아서 어떤 골절 가능성보다는 어떤 외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감녀의 신원이 밝혀지고 나서 휴대전화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통화 내역을 보면은 많은 단서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의 2달 전에 요금 미납으로 휴대전화가 끊겨 있었어요. 그리고 2달 전에 최종 통화자는 거제에 위치한 다방 주인으로 이 감녀가 거기서
다방 종업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를 했던 것이 마지막 통화였었습니다. 또 그리고 뭐 택시를 타고 가겠다고 해가지고 부산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기사 그 택시한테 택시에 가방 두고 휴대전화를 두고 이 감녀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수사팀은 이 통화 내역을 보면 뭔가 좀 단서가 잡힐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2달 전에 전화가 끊겼고 그 이후로는 통화 내역이 없었던 것이죠. 거제에는 이혼한 전 남편하고 아이가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쪽으로 갈까 생각한 것이 그것이 이유가 아니었나도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택시기사가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 또는 전 남편도 그 용의선상에 올려서 한번 해보니까 다 알리바이가 성립되어서 다 용의선상에서 배제시킨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녀에 대한 전과조회를 해봤습니다. 평소 행동으로 볼 때 뭔가 다른 단서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보니까 뭐 폭행으로 입건되기도 하고요. 또 그 어떤 경우가 있었냐 그러면은 그 이제 나라는 이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이제 그 노래방 주인입니다. 노래방 주인이고 이제 감녀는 여기에 그 종업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감녀가 이 나여를 폭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고를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나여가 이제 그 남자친구한테 자꾸 폭행을 당한다고 감녀가 나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자꾸 이 폭행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이 이제 노래방 주인이 경찰서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왜 신고를 했냐고 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아느냐 남자친구를 아느냐 하니까 처음엔 모른다 그랬다가 나중에 자기가 노래방 하고 있는데 이 남자는 노래방에 실장으로 있는 남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니까 또 한번 조사를 해봤죠. 이 사람도 또 아니었어요. 이 사람도 아니었고 택시기사도 아니었고 알리바이가 성립되었던 거죠. 또 이 사람에게 옷을 사준 남자 이 사람도 이제 상당히 조사를 해봤는데 이 사람은 조금 문제점이 있었어요. 보면은 자기는 이 여자가 술 한잔 사달라 그래가지고 술 한잔 사주고 그렇게 했다. 그랬는데 뭐 옷을 사주고 그렇게 했다. 옷을 사주고 했는데 그리고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했고 실제로 보니까 더 이상 만난 적이 없었는데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자고 하니까 극구반도 이제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거부를 하면은 의심을 더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왜 당신이 진실이면은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녀는 사실 북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사건들로 경찰서에 많이 들락거리게 됩니다. 5월 달에 거의 그 알몸에 옷 하나만 걸치고 소동을 벌이다가 그 지구대에 보호된 적이 있고요. 또 7월 초에도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7월 초에도 해운대 시장 앞에서 좀 정신이 이상한데 그 해운대 시장에 있는 그 장사집에서 정신이 이상한 여자가 있다고 신고해서 구청에서 공무원이 와서 노숙자 쉼터로 후송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장마차 앞에서 해운대 포장마차 앞에서 소동을 부려서 영업 방해로 신고되기도 했고 또 그날 그 택시기사가 기장지구대에 와서 이 사람을 좀 보호해달라 하고 가기도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7월 8일까지 수사, 그 다음에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의 행적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7월 8일까지는 살아있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택시기사는 이 감녀가 내가 지금 5,000원 있으니까 5,000원어치만 아무 데까지나 나 태워주고 내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그 기장지구대에서는 그 택시 기사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기장지구대에 데려다 준 것이죠. 그래서 그 지구대에서 당신의 보호자가 누구냐 하니까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댑니다. 또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포장마차의 실장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포장마차의 실장으로. 이 사람이 이제 전화번호를 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그 보호자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을 이제 찾아봤죠. 이 라라는 남자를 찾아보니까 해운대 오피스텔에 혼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처음 만나서 같이 술을 마시고 자기 집의 오피스텔에서 한 달 동안 동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경찰에 갔을 때 진술했을 때 몹시 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당신 좀 우리가 차량이나 좀 집안에 좀 수색을 하겠다 그러는데 아주 순순히 응했다는 겁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응했는데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이제 거짓으로 나오고 한 것이죠.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도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범죄였느냐 하면은 계속 보면은 그 주위에 있는 해운대 쪽에 있는 이제 주변에 모든 이제 CCTV를 7월 8일까지 있었으니까 여기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보고 요 주위에 있는 CCTV를 이제 다 봤던 것이죠.
그런데 이 CCTV를 보다 보니까 여기 이제 감녀하고 한 남자하고 가는 CCTV가 발견이 됩니다. 보다 보니까 중간에 동선이 끊기고 차량이 움직이는데 그 차량이 어떤 집차였습니다. 집차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기아에서 나온 레토나라는 차량이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한 400여 대, 부산에 한 400여 대 되고요. 흰색은 약 한 190대. 흰색 차량이 아주 많은 것이. 그러니까 차가 많이 이제 그 좀 특정될 수 있는 차량이었죠. 이거를 이제 찾아가서 쭉 보면은 이 차를 찾게 됩니다. 둘이 이 차를 탄 것 같아요. 없어졌어요. 쭉 가다가 없어지고. 그래서 이 차량의 소유주를 찾는 데 집중합니다. 이 차량의 소유주가 A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특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차량 확인되고 CCTV 찍힌 차량 확인되고 이 사람을 특정하게 됩니다. 이제 차주로 가는데 이 사람의 전화번호를 전화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한 사람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계속 통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자가. 그래서 이 두 여자하고 같이 이동하는 동선들이 딱 어디 이제 울산, 구룡포 이쪽으로 이동하는 걸 쭉 본 것이죠. 쭉 수사관들도 따라가고 그러다가 길거리에 딱 이렇게 좀 서 있는 차를 딱 보고 수사관들이 가서 이 사람을 그냥 체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범인을 잡고서 당신이 그랬어 하면은 다 처음에 안 그랬다고 대답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순수하게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기는 이 여자가 이 술을 먹고 앞에서 근데 뭐 술을 좀 한 잔 사달라 그래가지고 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운전하고 있는 핸들을 쥐고 흔들어서 한 대 때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폭행한 상태에서 내려주면 납치범으로 신고할 것이 두려워서 계속 때렸고 우발적으로 죽였다고 그렇게 진술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차량에서 또 여러 가지